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준화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연준의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또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기자님과 어떤 주제 함께할지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환율 요즘은 관심 많으시죠? 원화 약세의 진짜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화두가 이 단연 환율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1,500원 뚫지 않을까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는데 그래도 이제 이분 날 그리고 오늘까지는 좀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또 국민연금 환해제가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던데요. 환율에 대한 상황 짚어주세요. 네, 이게 우리 환율 차트거든요. 1,500선 바로 앞에서 네. 지금 3일 동안 오늘도 많이 내려서 그렇죠. 오늘까지 하면 한 3% 이상 가까이 환율이 내렸습니다. 환율이 내렸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환율을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USD, KLW 이렇게 하거든요. 네. US 달러, 코리아 원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는 기준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환율하는 이 외환 딜러들 거래하시는 분들의 이제 네. 어떤 그 관습인데요. 1달러당 그 한국 원화가 얼마냐 이렇게 나타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게 만약에 KRW, USD 이렇게 쓰면은 1원당 몇 달러인지. 몇 달러이냐? 그러면 0.006달러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1달러에 얼마 이렇게 하는 그쵸. 거잖아요. 저게 이제 꼭 분수처럼 쓰여져 있어가지고 꼭 1원에 얼마 이렇게 보이는데 네. 환율 보실 때는 그거 좀 주의하셔가지고 앞에 있는 게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부분이 기준이다.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 일단 차트상으로 좀 저희가 같이 잡아봤습니다. 내내 오르다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약간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시기인데요. 사실 국민연금에 환해제가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국민연금의 이 소중한 자산을 환율에 쓰이는 것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이 환해제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민연금이 이제 환해지를 한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환해지니까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너무 저평가가 돼서 그거를 이제 약간 강세로 돌리려면은 네. 달러를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네. 하고 이제 딱 보면은 한국은행이 일단 많이 갖고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당연히 또 국민연금도 해외 주식을 거의 한 60% 가까운 비중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해외 주식은 거의 다 미국 주식일 거고요. 맞죠. 거기 네. 제일 잘 나가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달러를 공급해야 되는데 달러를 공급하는 방법은 갖고 있는 달러 자산을 예를 들어 그게 미국 국채가 됐든지 아니면 주식이 됐든지 그걸 팔아서 팔면은 달러가 생기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그거를 시중에 공급 다시 말하자면 그 원화로 바꾸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국민연금 환해지 한다, 사저협의체 나오고 한 거를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직접 갖고 있는 소중한 앞으로 이게 더 오를지도 모르는데 네. 물론 이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이 소중한 자산을 팔아서 환율 방어에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하시는데 사실 국민연금의 환해지는 보유주식을 매각해서 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네. 이제 말을 그렇게 환해질한다 해서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데요. 국민연금 환해지는 기본적으로 그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그 US 달러를 매도를 하는 걸로 해요. 네. 그 US 달러를 매도를 하면은 선물하는 매도를 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어떤 거냐면은 대체적으로 3개월 후 그쵸. 또는 1년 후 여기서 이제 사례를 3개월 후로 봤는데요. 3개월 후에 미국 주식 이제 선물안을 매도를 했으면은 3개월 후에 국민연금은 이제 어떠한 책임이 있냐면은 정해진 원화 가격에 네. 미국 달러를 매각을 하는 그런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달러를 매각해야 되니까 미국 달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3개월 후에 미국 주식을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그냥 정말 갖고 있는 거를 팔 수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가입자가 원화로 돈을 내고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그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굴리고. 근데 굴리는데 그냥 굴리지만 않잖아요. 맞죠. 이거 또 그 가입자들한테 연금을 지급해야 될 맞죠. 일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만약 원화가 없다. 그러면은 해외 주식을 그때 팔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국민연금한테는 그걸 외부에 알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굉장히 국민연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이 언제 돈을 지출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는 아주 극도의 이 비밀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뭐 몇 천만 원 갖고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이 내가 3개월 후에 팔 거야. 이거 얘기해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쓰겠지만 그렇죠. 국민연금이 그런 거를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제 국민연금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때 정해진 이제 원화를 그 가격으로 달러를 이제 매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되냐? 누군가는 선물하는 매수를 하겠죠. 맞죠. 네. 그러면 그거의 상대방은 대체적으로 은행들이에요. 근데 은행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기피적인 회피적인 행동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위험 자산이 자기 자산에 있으면은 부채에 있는 것도 똑같이 그거를 위험 자산 그거를 이제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이분들은 은행들은 하거든요. 그러면 은행들이 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서 수수료 따먹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선물을 매도를 했다 그러면 국내외의 상업은행들이 동일한 금액에 그 달러를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네. 그게 이제 그 시중에 나오게 돼서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데요. 최근에 이제 3일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는 이게 과연 국민연금이 실제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네. 이게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나와도 한국은행 거는 좀 나오는데요. 그것도 3개월 후에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제 정확히 좀 제한적이죠. 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네. 단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럼 선물하는 매도할 때 비용은 없느냐?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대략 현재 시세를 보면은 한 1.5% 정도 비용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비용인데 만약에 국민연금이 그 비용보다 더 크게 환율이 더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내려갔다. 네. 그러면 이제 성공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실패하는 거겠죠. 근데 그거는 정말 미래에 가봐야 아는 거고. 맞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환율이 올라간 게 너무 단기간에 그리고 어떤 이 펀더멘탈을 반영했다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이 자금 수급에 의해서 벌어진 거였기 때문에 지금쯤 이게 달러가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베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네. 결과는 한참 후에 이제 나오겠지만요. 네, 이제 환해제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알아봤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달러 자산을 매도하는 그런 심플한 방식은 아니고요. 이 선물환과 관련돼서 이 선물환을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선물환을 매수하는 은행이 있고요. 이런 은행 주체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달러가 시중에 풀리게 되면서 어느 정도 환율이 진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달러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게 된 게 뭐 수급에 의해서 그런 원인이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달러가 이렇게 좀 절상되고 있는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럼 시중에 이제 얘기하는 거 첫 번째 서학 개미 탓. 요거는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께서 네.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굉장히 큰 비판을 많이 들었고 정작 본인도 자식 문제들에 있어서 네.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약간 더 들어가신 분들은 우리나라 M2가 미국 M2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다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이에요. 네. 네. 그럼 하나씩 봤을 때 서학개미 때문이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뭐 규모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좀 어떻게 보실까요? 서학개미인지 아닌지는 실제 이제 그 한국은행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은 저기 맨 끝에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있잖아요. 빨간색 네모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파란색이 개인 투자자입니다. 이게 이제
저 분기마다 얼마 늘었나 그걸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오렌지색이 금융기관이고 회색이 일반 정부인데요. 네네. 일반 정부가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금융기관은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뭐 사모펀드들 많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뭐 기금이다 해서 그 이제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만든 네. 그 펀드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당연히 외국 주식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인도 많이 했는데 보면은 개인이 다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많이 했고 네. 그 중에서 개인이 보면은 늘어난 폭은 제일 적어요, 사실. 네. 물론 근데 이걸 가지고서 개인만 탓한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일단 제일 많이 한 저 누구죠? 우리나라 국민연금부터 네. 너는 이렇게 많이 했어. 그래야 되고. 근데 여기 그렇죠. 이 수치에는 뭐냐면은 이게 새로 산 것도 들어가지만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게 가격이 올라가지고 가치가 늘어나는 그렇죠. 것도 있죠. 네네. 이 평가 차익도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이걸로는 정확히 새로 산 게 얼마냐 그거는 안 나오는 안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다 비슷하다고 봤을 때 개인이 사실 뭐 개인도 많이 했는데 그 사업 개미도 많이 했지만은 그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폐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데이터를 분명히 총재도 보셨을 텐데 말씀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제 중간에 또 말씀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M2 그러니까 광의 통화량이 좀 급격하게 늘어서 그렇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M2의 변화는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차이가 있나요? 근데 이게 M2가 국가 간에 비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지표입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이 주황색이 우리나라거든요. 주황색의 그 크기는 왼쪽에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제가 축을 두 가지로 했는데 왼쪽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파란색이 미국인데요. 서로 비교하는 이제 그나마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각 국가의 GDP로 나눠서 한번 보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뭐 조금 더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화폐 그 유통 속도의 역수거든요. 그런데 근데 뭐 어쨌든 보시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지금 2025년 요게 3분기 그때 그 자료인데요. M2가 10배가 돼요, 우리나라는. 네. 근데 미국은 얼마냐면은 대략 한 0.7배예요. 그 우리나라 거의 14배쯤 되죠, 미국에. 네, 그렇네요. 그 네.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M2 증가를 가지고서 비교한다는 게 그게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M2라는 것 자체가 국가마다 이 역사적인 발전 네. 경로에 따라서 그 나라마다 그 굉장히 다른 그 발전 경로를 따라오는데요. 또한 또 M2에 뭘 넣느냐 그게 또 굉장히 다르고 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MMF라는 게 굉장히 발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기업들이 운전 자금들을 MMF에 넣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미국은 M2에서 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MMF 시장이 그렇게 발전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넣는 기업들이 그냥 은행에 맡겨놔요. 그 우리나라 은행에 맡겨놓는 게 뭐냐면 네. 예를 들어 뭐 무슨 대형은행이다. 대형은행 망할 거라는 사람 생각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네. 근데 미국은 합니다, 실제. 이 은행들이 망할 거다. 그러면 망하면은 그 기업 거기에 돈 맡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돈은 결국엔 받겠는데 정말 운이 없으면은 이게 소송으로 가고 한참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네. 기업들은 그 자기 자금을 은행에 안 두고 MMF에 두기 때문에 네. 그게 또 M2에 안 들어가고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 이거는 이제 2001년부터 제가 한번 쭉 본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미국의 M2하고 요걸 이제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요. 이 파란색이 환율이거든요. 네. 환율이 내려온다는 것은 원화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다음 그 녹색이요. 근데 보면은 이 차트는 뭐냐면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원화가 계속 강세가 됐어요. 네. 근데 M2가 늘어난 건 어떠냐면은 둘 다 어떠냐면 비슷하게 늘어났어요. 늘어나고 물론 이제 있었네요. 중간엔 다르지만 네. 이런 거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그 구조적인 문제인지 그거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국가가 또 해결해야 될 문제고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올리는 거고 요번처럼 좀 급할 때는 또 이런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데랑 합작해서 네. 이 환율을 안정시키는 게 좀 좋지 않나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M2를 GDP로 나눠서 조금 더 정확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좀 환율과의 관계를 보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자면 2020년 이후를 콕 집어서 포인트로 봐주신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일까요? 2020년 이후에는 이제 미국도 M2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도 M2가 늘어났는데 저 밑에 이제 빨간색이 우리나라하고 파란색이 미국이거든요. 미국 M2 늘어나는 게 확 늘어났잖아요. 2020년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그쵸.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흘렸죠, 돈이. 근데 그때도 보면은 그 이후에 한 2022년까지 보면은 원화가 굉장히 약세가 됐어요. 저 녹색이 네네. 올라갈 때는 원화 약세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 M2는 더 늘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어디로 보느냐, 그다음에 어디를 보느냐 네.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단기적으로 지난 올해처럼 서학개미, 국민연금, 그다음에 일반 사모펀드 여기가 왕창 미국 주식을 올라가죠. 투자한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네. 그때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딱 뭐 하나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또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 함께 분석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준 와천 시간이었습니다.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